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투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저희가 돈 버는 방법, 돈 잘 버는 법 모시고 부자 되는 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제일 비싼 게 뭘까? 제일 비싼 걸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다가요. 결국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당직만 보름을 서면서 돈보다 중요한 목숨을 지키는 분을 모셨습니다.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그 중증 외상센터 백강혁 교수의 실제 모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주위에서 궁금해하던 게 그거였어요. 드라마랑 현실이랑 뭐 많이 고증은 됐을 거다. 그런데 야 이건 정말 무섭게 똑같다. 혹은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이런 거 좀 쭉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네. 같은 거. 같은 거는 음. 보통 의사 하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환자가 오면은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가죠. 음. 뭐 보면은 재난 현장에도 나가고 저도 이제 아파트 이렇게 무너졌을 때 거기 뭐 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만 있지 않다. 출동하시는 영상 보니까 거의 무슨 소방관처럼 가시던데요. 저기 나온다. 일단은 배낭 안에다가 예. 환자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넣는 거죠. 응급에 대한 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ABC라고 있는데 그 ABC에 대한 그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넣고 배낭에 타서 이제 현장에 헬기 가고요. 타고 바로. 네. 그렇죠.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네. 뭐 현장의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거 입고 출동하기도 합니다. 또 소방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네. 우리가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드백을 같이 하고 또 그러면은 우리 병원에 오기 전에 환자들이 처치를 잘 받으면은 병원에 왔을 때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환자가. 그래서 그런 병원 전 단계부터 시작하게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가서 같이 협업하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종류의 어떤 학문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천장에 가는 거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수술이나 아니면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데서 오면은 머리 가슴 팔다리가 다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서도 보통 외과 의사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복부 쪽을 많이 담당을 하고 어떤 분들은 간하고 대장하고 뭐 소장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복부도 하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흉부, 가슴 이렇게 심장 쪽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머리도 또 안 되면 머리까지도 합니다. 보통은 신경외과 영역이고 가슴은 흉부외과 영역이기도 한데 그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환자가 급한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지식과 그다음에 과를 넘나드는 그런 수술과 시술을 하는 거는 또 그게 굉장히 같습니다. 의학계 통섭의 학문이군요. 그럼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자체가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일각을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드라마에서는 그 캐릭터상 특징이기도 한데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그게 급하긴 하죠. 분위기인가요, 원래? 아니요, 근데 되게 환자가 내 앞에서 환자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게 어떤 시간이 짝깍짝깍짝깍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짝깍짝깍짝깍 돌아가고 모래시계가 떨어지는데 그 안에 피가 와야 되고 그 안에 수술실이 나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앞에서 보고 있으면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걸 어떻게 되면은 좀 표출하는 그거라고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대신에 그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피가 모자라니까 그 이렇게 한 명이 그 피 감시하는 사람을 옆으로 따돌리고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렇게 환자한테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술실이 좀 안 나면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따돌리고 오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경험이라 저는 피를 훔친 경험이라고 물어보려고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니고. 그 저는데 우리 저기 전공의 선생님한테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피 좀 갖고 와라 그냥 빨리 갖고 와라. 못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못 갖고 왔습니까? 못 갖고 오죠. 네. 이제 말은 이제 속마음은 그렇다는 거고 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간에는 뭐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나중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개선을 통해서 다음에 똑같은 환자가 오면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그래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냐. 그 당시에 네. 그 당시는 이제 진짜 욕도 하고 그러세요? 아이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구나. 요새는 그럼 안 큰일 되죠. 납니다. 맞아요. 요즘엔 큰일 네, 나요. 근데 요새는 큰일 납니다. 그만큼 되게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예민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헬기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헬기 타고 내려가는 경우, 뭐 레펠 타고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 되게 많다고. 레펠 타고 현장에 내려가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어. 보통 보면은 그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어, 네. 저 방금 내려가는 장면 저거는 연습하시는 장면인가요? 맞습니다. 저거는 어. 개포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 그때 저거 헛물기 전에 이제 훈련했던 거고요. 네네. 저거 하고 나서 이제 옥상에서 내려가지고 그 밑에까지 빨리 가서 이제 와. 환자 하는 것들 하는 건데 저거 하고 나서 그 강남 그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고3님께서 공부하시는데 네 저기 소음 시끄럽게 했다고 방해라고. 시끄럽게 했다고 민원 세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 속상하다. 예. 지금도 병원에서 네. 그 이렇게 환자가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헬기가 오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시끄러울 수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민원 받은 게 2023년도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헬기장 폐쇄. 그다음에 만약에 헬기장 폐쇄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적게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그건 뭐 말이 안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네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많이 아쉬운 이슈죠. 사실 자기 가족이 내가 정말 외상을 세게 입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긴 어려울 텐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도 지금 경제를 얘기하잖아요.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아.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소음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목숨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쭙고 싶은 것. 외상외과는 수술을 할수록 늘 적자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들 생각은 해요. 이거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고 필요한 어떤 사회를 위해서 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작업인데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심지어 하면 할수록 더 돈이 안 된대라는 약간 인식이 있거든요.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아니다. 하면 할수록 적자 적자는 아니다. 아니랍니다. 많이 하면은 흑자입니다. 근데 음. 몹시 많이 해야 돼요. 하려면은 죽도록 하면은 흑자가 날 거예요. 이게 일단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네. 지출은 거의 고정비예요. 음. 인건비하고 시설비고 많이 하면은 그래도 당연히 수입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고정은 근데 고정비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 고정비가 굉장히 크다. 사실 저희는 처치하고 뭐 약 들고 헬기 띄우고 이런 게 드는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병상, 인건비하고 인건비. 병상 그 두 가지인데요. 아하. 병상을 어떻게 따지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수술실이 만약에 우리가 언제 급한 사람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술실을 비워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비워놓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0이라고 생각하는데 0이 아니고요. 그거를 비워놓지 않고 그냥 일반 병원의 수술실처럼 돌리면 거의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이 그렇겠죠. 적자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중환자실도 마찬가지로 이게 비워놨지만 환자가 오는 대로 외상 환자가 아니고 그냥 일단 그렇게 공용해서 쓴다고 가정하면은 그것도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을 거고 못 채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적자고요. 그렇군요. 그게 해당이 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예측이 좀 어려워요. 오늘은 2명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5명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건비를 15명에 맞춰서 뽑아야 되는지 2명에 맞춰서 뽑아야 되는지 그럼 평균 7로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렵잖아요. 물론 통계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금 그다음에 낮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요 사람을 뽑아 놓으면은 그때 이제 딱 일하고 나머지가 끝이겠지만은 이거는 24시간 365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5배가 들어갑니다. 5배. 월화수목금 8시간씩인데 기본 그렇죠? 근데 24시간이기 때문에 그 24시간 커버하려고 하면은 3배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말이 토 일 하면 48시간이라서 주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은 2명을 더 뽑아야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추가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6배 정도가 있어야지만 그 외상센터에 더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예측 불가능 그다음에 이런
24시간 365일 커버를 해야 된다는 점 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상시 대기 체제가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 비효율 때문에 그 비효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죠. 특성상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 비워놓는다는 게 그냥 0이 아니고 그거를 아.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활용하면 안 되죠, 근데. 그죠. 예. 흑자 날 수 있겠지만 그만큼이 이제 적자로 잡히기 때문에 아.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태생적인 어떤 성격이 있네요. 그 대신에 이제 이거 사회 안전망 아니에요. 그럼요. 아시겠지만은 40세 이하에서 음. 제일 사망률이 사망률이 1등 높은 것이. 사망률이 높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고 노동력 상실의 또 부분도 사회적 비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음. 안전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여러 가지 그런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2부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이런 수가가 뭐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수가도 또 올라가야 될 거고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 보조도 좀 음. 같이 받고 제일 재밌는 거는 세 번째 방안으로 좀 열심히 기부금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라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의사가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활동해라? 네, 그렇죠. 어. 왜냐하면은 정부와 네. 수가만 올리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 네네. 이런 기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뭔가 활동을 해라. 아. 뭐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는 안 써 있습니다만. 어. 그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네, 저도 그 원로께서 저한테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까 음. 큰 기업 같은 데 가서 음. 이렇게 취지 같은 거를 잘 설명을 하고 어. 이렇게 하면은 좀 기부금 같은 거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 어.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뭐 교육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네. 많은 데 또 도움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네요. 지난해에 고대 구로병원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상 부족 문제로 문 닫을 처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 우리 또 이런 소식 들으면 또 한국 사람들이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정부가 최근에 부랴부랴 8억 원 쏜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8억 원 정도면 괜찮습니까? 이게 수련에 대한 비용인데요. 그거 혹시 간단하게 네, 말씀드려도 말씀해 되겠죠? 주시죠. 그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을 편성을 해서 수련을 받는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줬었어요. 근데 그게 좀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 예산으로 많이 남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수련을 받으면은 2년간 수련을 받으면 1년을 반드시 외상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 이상의 분들이 외상센터에서 일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취직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그래서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외상센터에서 일을 안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뭐 페널티는 있겠죠 그분들한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많이 활용을 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조금 그런 측면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활용적인 측면을 조금 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실 그 수련을 받는 분들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한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A라는 사람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그 수련 지원으로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병원 소속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기왕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팍팍 밀어주는 그런 네. 거를 만약에 딴다고 하면은 네.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경제니까 여기가 경제적인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저는 제가 이쪽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정쟁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같은 지원, 음.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훨씬 뭐 교육의 질이 좋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거기서 교육을 내가 받고 나온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대로 배웠군이라는 명예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자원이 지금으로선 부여가 안 된다는 네, 그렇죠. 거죠. 대신에 그 비용들이 대부분은 이제 병원으로 지원금으로 아하. 가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많이 아낄 수가 있고 세이브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수련받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아하, 네. 그 제대로 된 유인이 아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련 이거 보면은 그냥 병원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지부에서 이런 예산 지원을 받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게 더 많이 퍼지고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전에는 많이 지원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겠군요.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제가 굉장히 거칠게 액수로 여쭤봤는데 그거보다는 질적인 면이 되게 중요한 이슈군요. 네. 이게 뭐 비용은 음. 사실 뭐 그렇게 그거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제대로 써라. 받는 분들한테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다 만약에 개인한테 간다고 가정하면은 서로가 손들고 조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보다는. 그렇군요. 네. 이거야말로 정말 경제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예산 네. 집행 방식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 얘기를 좀 궁금한데 아니 보니까 되게 캐릭터가 강하세요. 강한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사실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직업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생각엔 영업 같은 거 하셨으면 진짜 잘하셨을 것 같은 제가 스타일이에요. 영업은 좀 합니다. 근데 그래 실제로 좀 하시는구나. 네. 제가 그런데 영업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인제 사실 인제 환자들이 다른 인제 외상센터가 아닌 병원들 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인제 환자를 받게 되면은 이미 시간이 좀 지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그 이런 소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음. 오면은 중간 말고 직접 오면은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가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예 포천 저희 근처에 있는 포천 소방서 그다음에 어. 지난번에는 뭐 가평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환자들하고 그다음에 또 직접 오는데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병원이면 뭐 예를 들자면 20분, 10분이면은 가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1시간 정도까지 걸리는 외상센터까지 오게 되면 어려운 점이 뭔지 이런 것들 같이 인제 만나면서 그런 것들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여러 인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뭐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경기도가 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 될 수도 있고 이런 외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하는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솔직히 요즘 같은 국면에선 더더욱 의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이 어떤지 선입견이라는 게 혹시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요즘엔 나쁜 거 많죠. 의료 대란이라는 것. 자 그리고 의사들의 억울함도 많이 알 것 같은데 그건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 지금 한숨을 팍 아니 제 쉬었어요. 작년에 아니 저도 이렇게 어디 방송에 인제 음. 굉장히 고생한다. 네네. 전공의 인제 나간 다음에 한 달 정도째 굉장히 고생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빨리 요게 정리가 돼서 원상복귀 되지 않으면은 의료진도 힘들고 그쵸. 환자도 힘들고 서로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어디 방송에 나갔는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일단 안 좋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요. 뭐 그거를 내용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음. 굉장히 좋아요. 음. 내용은 굉장히 좋고 그 내용을 쓰신 분도 인제 좀 그 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쪽에서. 근데 안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일단 의사는 나쁘다. 일단 성악설에 기본적으로 아이 네. 그렇게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신데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같이 어떤 체계를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기 위해서 의사 집단 외부와의 연결점을 넓히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제가 외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그 병원 안에서 수술이 빨리 잘 안 이루어졌었어요. 음. 2009년도, 네. 10년도 그때쯤인데 그래서 이거 외상만 내가 우리 수술만 빨리 하면은 좀 잘 되겠는데? 음. 그렇죠? 그다음에 병실이 있으면 다 되겠는데 근데 이제 외상센터가 인제 설립되고 나서 보니까 외상센터 설립하고 나서 인제 예를 들자면 저는 인제 수술이 없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다 가까운 병원 가서 사망하고 있어요. 아우 만약에 슬프죠. 예. 그러면은 그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나 혼자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걸 소방하고도 가서 그럼요.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책 같은 거 하면서 만나고 음. 그다음에 이런 경기도라든지 같이 인제 만나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나 혼자 될 수는 없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미군하고도 굉장히 또 계속 음. 또 연관이 돼서 만나고 왜냐면 미군은 항상 그런 의료에 있어서는 제일 첨단이고 음.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주한미군도 와 있고 또 우리 경기 북부에는 또 미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또 이렇게 협력하면서 또 음. 같이 만나고 그래서 이게 외상이라는 걸 하다 보면서 혼자서는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음. 군, 미군, 그다음에 이런 보건복지부, 소방 이런 파트너들과 같이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항상 이상하고 현실은 다르잖아요. 현실이 뭔지를 항상 알고 그걸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를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분의 목소리를 많이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국정 교수님
워낙 유명하시고 그래서 네. 그 멘트를 하나 소개하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는 연간 10억 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외상센터의 음. 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는 조직원이었다. 무고했으나 죄인이었다."라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지금 현실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박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바꿔낼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수님처럼 보니까 상황 판단을 되게 중시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 자원이 필요하지? 이런 연습이 되게 잘 되신 분 같거든요. 그런 분이 왜 이렇게 각박한 외상을 선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리 판단이 팍팍팍 되면 '아 내가 이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랬을 법도 하거든요. 이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어 처음에 인제 외상에 대해서 접하게 된 거는 어 이라크 갔을 때였습니다. 2005 년도였고 이렇게 파병을 가신 파병 거예요. 갔죠. 그때 자이툰 병원이라고 저희가 이라크 아르빌에다가 인제 그 지원 온 병원이 있었고 그때 파병을 인제 끌려온 분들도 계셨고 저는 인제 그 볼런티어로 지원을 해서 갔었고요. 그때 인제 가게 됐고 또 근데 마침 또 우리 장기군의관이 해야 되는 진료 과장 인제 뭐 병원으로 말하면 진료부원장님 정도 되는 레벨인데 그 장기군의관이 해야 저기 되는데 지도 보이네요. 예. 네 아르빌이라고 저기 음. 북쪽에 좀 있습니다. 네. 바그다드보다 북쪽에 있고요. 거기서 인제 진료 과장을 하면서 그때 미군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음. 수술도 좀 했었고. 근데 수술하시고. 사실 인제 뭐 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싶었는데 총상은 없었고 파편상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격전지는 아니었군요. 네. 네. 그쪽이 약간 안전한데요. 네. 그다음에 민사 작전도 하면서 음. 이렇게 우리가 그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과도 하고 처음에는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외상을 할 생각으로 간 거는 아니라서 전공이 네네. 끝나고 외상이라는 분야가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가 로 정착되지도 저기 않았을 테니까. 근데 인제 미군하고 교류하면서 책을 하나 받았는데 음. 인제 뭐 이머전시 워 서저리라고 응급 전쟁 수술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저 되게 두꺼워 보여요. 근데 인제 보다 보니까 이게 전공의 때 안 배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음. 좀 특수하구나 확실히. 네. 그래서 예. '이런 내용들이 있나?' 뭐 환자가 오자마자 초음파하거나 아니면은 배를 열어 놨다가 두 번째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수혈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 어. 그거를 보고 나서 좀 충격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지적인 욕구가 좀 있는 스타일이시구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랑 예. 그다음에 인제 수술을 그 당시는 뭐 우리나라에서야 내가 수술을 못 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수술을 못 하면은 환자들이 이란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그거를 수술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때 인제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면서 현지인들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내가 수술에 재능이 있나? 이거 한 번 보고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다음에 인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인제 끝나고 나서 저희 의정부 성모병원이 경기 북부에서는 그렇게 주변에 병원들이 별로 없어서 응급수술을 대부분 많이 했는데 낮에는 위암 전공을 했는데 밤에는 굉장히 많은 응급수술을 했는데 낮에 하는 것보다 밤이 훨씬 많았어요. 음. 응급수술이라고 하면은 뭐 부위에 관계없이 인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앞으로 하나만 하면 좀 별로 좀 안 좋을 것 같다. 음. 나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한 가지만 해야 되나?' 막 어.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어. 그다음에 이렇게 정해진 수술 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루틴으로 가는 수술하고 다르게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그런 그쵸. 수술이 나름 굉장히 좀 매력이 있었고 도파민이 폭발되나 봐요. 맞습니다. 이게 딱 그게 있는데 만약에 새벽에 수술을 했는데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제 시간 안에 내가 그거를 성공을 해 완성했다. 가지고 사람이 살았어. 완성을 하면은 사실 그게 있어요. 쪼끔 피곤하긴 한데 이게 약간 흥분 아. 상태라서 잠이 잘 안 와요. 새벽 어. 4 시, 5시 때. 그러면은 인제 그 막 또 복귀하면서 맞죠. '내가 그걸 참 잘했지. 그때 판단이 마구 옳았어.' 이러면서. 맞죠. 네. 어. 그러면서 인제 그런 게 있고 그게 사실은 인제 잘 못 느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죠.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다 어. 반대로 인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너무 집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운전하고 이런 때마다 인제 계속 필름이 돌아요, 머릿속에서. 음. 수술한 필름이 돌고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오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만은 그쵸. 가끔 오니까.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외상이라는 거는 다른 분야랑 다르게 암은 이미 너무 늦어서 오면은 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정상이었던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판단을 제대로 하고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제대로 판단해서 나의 그 수술 기술이 빠르고 정확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진짜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은 그걸 완치는 못하고 계속 관리만 하는 건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내가 판단을 잘못하면은 굉장히 우울감으로 빠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만 나한테 아직 쌓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울하지 말고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다음 사람이 왔을 때는 또 더 잘할 수 있게 복귀하고 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면은 또 개선하고 수혈이 너무 길어졌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수혈을 더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 것인지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짧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생략하면 안 될까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발전하는 게 굉장히 나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에러 확률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좀 에러 확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겠죠. 사람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토양을 계속 만들어야겠다. 인커레이지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국회에서도 이런 우리가 선의의 목적으로 환자를 살리려다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최대한 법적인 보호는 해주자. 특히 형사랑 민사가 있을 경우에 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그런 나쁜 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범의가 없죠. 그렇죠. 전혀 그래서 없죠. 형사는 최소한 면해줘야 되지 않겠냐. 음. 민사는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사는 조금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는 조금 면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공감대는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길을 걷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었으나 주위에서는 그래도 아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촉망받던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롭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 막 이런 또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가족들의 제가 만류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요거 하나 너무 하면은 세속적인 질문? 아닙니다. 음. 근데 사실 지금 좀 후회하는 거는 어. 그 외상 센터 초창기죠. 초창기. 아직 이제 외상 센터 사업이 2012년도에 했는데 그 전에 시작을 했고 그 외상이라는 분야가 지금처럼 하나의 굉장히 전문 분야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테이스크 포스 같은 네. 그런 팀이라서 네. 굉장히 야 이걸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 해놨으니까 불씨를 지펴놨으니까 잘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좀 아쉽기는 해요. 지금 이제 우리 딸도 많이 되돌아보면. 컸고 네. 그다음에 우리 딸 2명 초5, 초3인데 올해 음. 둘 다 이제 아기 태어날 때 이제 가보지도 못해서 굉장히 2명 다 그죠. 보지 그때는 못할 정도로 근데 그 바쁘다기보다는 그때는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저한테 있어서 우선순위는 일단 외상 센터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후회가 됩니다. 지금 아까 이제 좀 돈에 대해서 경제니까 조금 되게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은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새로 이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외상외과 가면 돈을 못 버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못 법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아니 돈을 못 그렇진 법니까?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게 시간당으로 따져가지고 경제적 효율이 안 좋은 거지 효율이 안 좋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일해야 되고 휴일에 일해야 되고 그거에 그 보상해서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일단 월화수목금 낮에만 일하는 분들보다는 확실히 많죠. 네. 많은데 그러면은 2배 일한다고 해서 2배 주냐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아주 많기는 한데 그분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은 거지 월급이 적진 않습니다. 그게 그 말 같은데 근데 어떡하지? 대학병원이고요. 네. 그 대신에 바깥에 나가면은 네. 개원하신 분들은 아, 많이 벌죠. 네. 개원하신 분들은 많이 버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대학병원 안에서의 그거를 아, 말하는 거고 근데 대학병원에서 있고 제가 이제 외상센터에 있으면은 제가 원하는 외상 환자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연구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제가 바깥에 나가면은 그런 자원들이 적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하고 싶은 거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물론 경제적인 보상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개원을 하든 뭐 하든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고 외상센터에 있는 거는 제가 이런 그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주변에서 이런 지원 같은 게 있어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외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대학병원 외상센터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고 그런 어허. 것들 때문에 남아 있는 거고 대신에 저희 6개월 군마다 나간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저한테는 이렇게 일하고 이 월급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나가기는 하셨는데 네. 시간당 효율을 보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2배 일한다고 해서 2배를 받거나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저 학생 강의를 했는데 학생 강의를 되게 오래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교생들도 그렇고 그때 이제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제가 부양 가족이 4명이 있는데 외상하면은 축구 굶는다는데 혹시 부양 가족을 먹여 살릴 수는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가 아. 들어오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까 아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음.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비슷한 직급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더 당직비 때문에 음.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음. 어 여러 사람들이 외상이라는 분야에 와서 음.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일이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때 되면은 더 이렇게 본인이 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할 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제대로 된 어떤 의술을 펼치고자 했을 땐 최적화된 거라는 생각도 들은 게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쭉 다 봐야 되고 그 순간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되게 '내가 의사지.' 이런 자부심이 있으실 것 자부심 같아요. 있죠. 그거로 살아가는 것도 있는데 어. 사실 이제 뭐 보통 굉장히 한 분야만 보잖아요. 음. 뭐 외과라고 하면은 간만 본다든지 네. 대장만 본다든지 위만 본다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정형외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만 본다든지 이러는데 저는 뭐 가슴도 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런 혈관 뭐 팔다리 혈관도 할 수 있고 뇌도 하고. 뇌는 뇌는 좀 뇌는 다른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어. 조금 이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외상외과 어. 의사 어. 선생님들이 하고 어. 있고 그다음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아니 당장 외상을 치료해야 되는데 뭐 치료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신경외과 어. 선생님이 못하면은 당연히 해야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분야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배웁니다. 사람들이. 음. 만약에 우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만약에 그 세분화된 분야가 없다. 그 세분화된 분이 없다고 하면 그걸 배워야죠. 그러면은 음. 그거를 배우면 또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또 그런 어. 희열이 있습니다. 아. 배우고 그걸 환자한테 또 해서 그 환자가 또 잘 나서서 가면은 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자의 생존율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음. 근데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경제에 집착 안 하셔도 네, 이거 돼요. 하나만 하는 거랑 네. 한 군데만 음. 이렇게 그죠. 수술하는 거랑 어. 한 20군데, 30군데를 수술할 수 있는 거랑 월급이 많냐 그러면 그렇지 어. 않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어. 진짜 보람 있고 재밌고요. 그다음에 네. 그 여기가 그다음에 또 아까 또 오해가 있을까 봐 자꾸 사람이 오해 살아갈 걱정을 만큼 엄청 하시네. 살아갈 만큼 바쁘지 그렇게 죽도록 바쁘지는 않아요. 아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네. '아 매력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지 '어우 저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진 그렇죠.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백강혁 교수가 나오는 중증외상센터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희열, 어떤 만족감, 자부심 그런 드라마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콘텐츠로도 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한 군데만 뚫어지게 뭐 장만 보고 뭐 음, 계속 병실 안에서만 있는 그런 데서 드라마가 발생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학문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사실 좀 여쭙고 싶었어요. 아까 "그렇게 돈을 못 벌지 않는다. 매력이 있다." 막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굉장히 걱정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가 빨간색 스포츠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빨간색 스포츠카야?" 이랬더니 그게 나름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나름 뭉클하던데? 제가 그 2011년인가 그때 이제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데 이제 대학 교수님을 만났는데 차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제 뭐 좋은 차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랬더니 일단은 의국에 들어오는 순간 교수가 되는 순간에 차를 다 좋은 거로 바꾸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은 그 우리도 다 같은 그러니까 그 같은 의사 같은 과가 아니고 여러 과 중에서도 우리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네. 과도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후배들이 많이 지원을 해야 음. 되니까 그 차를 보고 그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지표다. 지표다. 저기 네. 얼마나 살만한가 보여주는 지표다. 그렇죠. 캠핑카도 사야 되고 그래야지 저 직업을 하면은 캠핑도 좀 캠핑도 좀 다니나 다니는구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취미도 좀 할 수 있나 보다. 어. 이렇게 돼서 이제 말씀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디 방송에선가는 인제 예 시리얼을 먹었는데 맛있는 거를 먹지 않고 시리얼을 먹어서 좀 후회를 안 할 것 같다. 또 밥을 제대로 된 걸 안 먹고 시리얼로 때우니 후배들이 가겠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밥 어. 삼시세끼는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저기 또 시간이 남는 경우는 맛있는 거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인제 뭐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인제 재작년에 인제 왔던 우리 인제 막내 스텝이 저한테 차가 20만 킬로 넘게 탔는데 차를 좀 좋은 거 타야지 그래도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다. 다시 상기를 다시 시킨 거죠. 2010년도에 이어서. 네. 그럴까? 그랬더니 아유 당연하다고. 이거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시간적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좀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효과는 아직 모르고요. 지금 2주 됐습니다. 2주. 2주밖에 안 됐어요? 네. 2주밖에 안 돼서 효과는 아직 잘 모르고. 어. 그래도 그런 보면은 우리 백광욱 멋있잖아요. 이렇게 네. 딱 양복 딱 입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딱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음. 그다음에 인제 뭐 차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음. 그런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깔끔하고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좀 보여주는 게 더 그럼요. 그게 좋죠. 무의식이라도 일종의 호기심과 매력과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면 너무너무 좋죠. 우리 "어떤 의사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더 되실 부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 부에서는 복잡한 얘기 많이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짐으로 1 부를 한번 마무리할까요? 네. 음. 일단 우리 외상 제가 근무하는 개인과 우리 근무하는 외상센터가 생존율이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생존율. 예. 그다음에 그 생존율을 최고로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이득 아니에요. 그렇죠. 생존율이 좋으니까.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런 가이드라인인데 대부분의 가이드라인들은 서양에서 많이 왔죠. 이런 환자가 오면은 이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다른 나라로 더 터뜨리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그런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게 하여튼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왜 의사가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느껴지시죠? 이런 사람들이 외상학 하는 건가 봅니다. 지금도 막 다짐을 말씀하시면서 막 흥분해 가지고 막 두근두근 하셨죠,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스타일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매력에 함께 빠져보실 후배님들을 함께 불러보면서 그 중증외상센터 백강현 교수님의 모델이셨어요.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님과 함께 진솔한 얘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2 부에서는 조금 더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의성 있는 얘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의료 대란 그리고 의료 수가 얘기 1부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들까지 2 부에서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